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서 곧바로 세션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산업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구성했는데요. 두 분의 연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금 여기 현장이 아닌 바로 실시간 줌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정승호 이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승호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 그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오디오가 들리시는지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강연을 이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웹서비스 정승호 이사님께서 2022 클라우드 국내외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신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코로나 확진 상황이라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원거리로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분간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하나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아마존의 물류창고 영상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많은 쉘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쉘프들은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 들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쉘프에서 사람이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보다 6배 이상 빠르고 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존의 물류 창고는 이제 계속 진화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은 8세대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키바 로봇을 적용해서 차세대 물류 창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진화할 때마다 한 30% 정도 효율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트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엑스포를 직접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비슷한 자료들의 설명으로 소비하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오늘은 클라우드 트렌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의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많은 시각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렌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나옵니다.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경향, 동향, 추세, 스타일을 말하는데 무언가를 다르거나 새롭게 변화 또는 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22년 클라우드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리스트와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기계학습,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게이밍,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에지 컴퓨팅, 서버리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주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소위 올해 클라우드 동네에서 가장 이제 핫하게 회자되었던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키워드들이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무리의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겠죠. 근데 트렌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는 생성, 성장, 정체, 후퇴 등의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으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이 반영된다. 여기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오늘의 주제인 클라우드에 빗대어서 해석을 한다면 아마도 환경이나 기술, 시장 상황 등이라고 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골라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항목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클라우드를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 역할을 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인 제공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산업 구조가 수시로 바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키워드들도 쉽게 바뀌지 않고 어떤 지속성을 가져갑니다. 대신에 이제 각 연도마다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예상치 못했던 환경 변화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원격 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모든 기술이나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시장도 공급자와 소비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핵심 원동력 중의 하나인 소비자의 변화, 즉 사용자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AWS에서 근무한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자가 생각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클라우드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IT 근대화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IT 근대화는 보통 회사 전산실 서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이런 각종 IT 자원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과정에서 좀 더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근대 기술이나 방법론을 적용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 백업을 자동화한다든지 가상화를 적용한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재구성을 통해서 IT 전반에 걸친 근대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만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된 화두가 바로 이 IT 근대화였고요. 또 그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가치를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일종의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는 IoT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를 들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 대규모 시설의 예지 정비에까지 아주 그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데이터에서 추출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신규 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IoT, 데이터 레이크, 팟캐스트,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고도의 컴퓨팅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IT 근대화를 완료하셨거나 아니면 IT 근대화를 추진 중이신 기업들은 꼭 한 번쯤 논의를 요청하셨던 그런 화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쓸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좀 내포가 되는데요. IT 근대화나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클라우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반드시 고민하시는 화두가 이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이나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거나 혹은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 이걸 위한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근대화된 IT 인프라와 강화된 디지털 역량을 조합해서 좀 어떻게 도출해내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동력은 당장의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좀 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투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화두를 균형 있게 나열해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위치한 왼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국내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화두 하나하나가 어떤 변화를 실제로 가져오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IT 근대화는 IT 마이그레이션 혹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방법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평가, 계획, 설계 전이, 최적화와 같은 순차적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평가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사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든 전산의 용량을 늘리든 아니면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업 경쟁력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계획 단계와 설계를 거쳐서 전이 단계로 가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어 검증과 시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산 환경이 안착하게 되는 거죠. 최적화 단계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처음 세웠던 비즈니스 케이스의 목적이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실 만한 포인트는 IT 근대화가 자칫 IT 인프라에 국한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사업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경영 활동이라는 겁니다. LG전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는 가전제품에 탑재한 IoT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환경과 제품의 동작, 유지보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ThinQ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보다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LG전자의 제품은 아시다시피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LG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사 서비스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결정을 합니다.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는 AWS 클라우드의 리전과 고속망으로 연결된 인프라 역량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한 1000대가 넘는 서버를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고, 서버리스라는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서비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의 IT 근대화는 ThinQ라는 자사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은 웅진 코웨이 사례입니다. 코웨이 역시 비슷한 사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IT 인프라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코웨이 경우에는 아이오케어라고 하는 띵큐와 유사한 IoT 기반의 고객 데이터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가 되고 대상 시장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에까지 확장이 됨에 따라서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IT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된 거죠. 또 클라우드의 관리형 서비스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외부 엔지니어의 도움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망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새롭게 갖췄습니다. 코웨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IT 근대화로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내재화시킨 그런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화두는 디지털 혁신인데요. 디지털 혁신이란 말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기업의 혁신적인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많은 혁신 활동이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는 AWS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과정을 예로 든 것이고요.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도전 과제를 찾아내는 확인 단계입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들은 이 도전 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일럿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디지털 혁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단순한 IT 인프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고객 사례들은 기업이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GS EPS 사실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데 국내 굴지의 기업인 GS 그룹의 발전소 계열사입니다. 발전소는 그 값비싼 고가의 장비로 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비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운영 전반에 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둔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전소 운영 자동화를 시도한 사례가 바로 이 GSEPS의 예지정비라는 기술의 도입입니다. 발전소는 운영 중에 필연적으로 고장이 발생합니다. 고장은 곧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의 빈도를 낮추는 것은 운영팀의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이런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GSEPS는 AWS 클라우드의 기계학습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이러한 패턴 감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고장 이력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시켜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패턴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죠. 아직은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의 보조가 필요하지만 이 성과는 예지정비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소 운영의 자동화에 도입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회사 복스바겐의 사례입니다. 복스바겐은 회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일 10개가 넘는 브랜드의 자동차가 60만 명의 직원들과 122개의 공장을 거쳐서 완성차로 생산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그 규모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상이한 전산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거에 대한 직관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거가 이제 이 회사의 오랜 수건이었죠. 이건 이제 단순히 IT 인프라를 통합하는 거로는 어렵고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공유하고 가공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인프라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복스바겐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는
복스바겐과 AWS가 같이 만든 대규모 산업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각 생산 공장에서 발생되는 IoT 데이터, 파트너, 부품업체의 현황 데이터를 전부 통합해서 이를 제품 개발, 공장 운영,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그 회사의 활동에 실시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디지털 역량이라는 측면과 조직 문화적인 측면의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적인 혁신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 반원은 디지털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기업 변화 관리 측면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노란색 반원은 좀 더 기술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요소들의 대부분은 클라우드라는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반원이 융합돼서 균형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T 근대화나 디지털 혁신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서비스나 채널의 다각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혁신이라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그 디지털 전환 안에는 클라우드라는 전략적 플랫폼의 역할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만났던 기업들이 던지셨던 세 번째 화두, 즉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설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가시면 현대백화점이 구축한 언커먼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인 매장인데요. 스마트폰에 앱을 받아가지고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셔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만든 이 무인 매장은 사실 아마존의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존고는 굉장히 바쁜 점심시간에 이용자들이 물건값을 계산하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고안이 됐었고요. 고객의 동선을 천장에 달린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인식을 해서 고객이 선택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매장에서 일어나는 고객의 구매 행태와 제품에 대한 선호도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현대백화점도 언커먼 스토어를 개설하고 현대백화점을 찾는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고 확보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현대백화점이 추진하는 매장 운영 전략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 매장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커먼 스토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언커먼 스토어의 모델이 되었던 아마존고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트렌드를 사용자 관점에서 본 트렌드와 클라우드 트렌드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로우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진로우는 미국의 최대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거래되는 집이나 아파트, 콘도 같은 이제 주거 환경을 검색하고 중개하고 계약까지 도와주는 부동산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죠. 진로우도 이제 AWS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자신들만의 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 넘쳐나는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이미지들이 이 이미지 자체가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크고요. 이거를 자체적인 서버로 해결하다 보니까 용량의 한계, 비용의 한계가 와서 이걸 전부 이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매물에 대해서 지역별, 인구별 혹은 용도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분류가 가능하고 이거를 시장의 추세나 환경적인 요인이랑 조합을 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서비스가 제스트메이트라는 시세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내놓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집을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주거 환경이나 학군이나 교통 뭐 이런 것들 그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이 제스트메이트 서비스가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회사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부가 서비스들, 사용자의 프로필에 기반한 검색 개인화라든지 유사한 물건을 제안해주는 추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전방위적인 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부동산을 위한 옴니 채널을 이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는 이미지 저장을 위한 IT 근대화로 시작을 해서 제스트메이트라는 디지털 혁신을 거쳤고 옴니 채널 구축이라는 전략적 투자를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트렌드 키워드였던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이나 초개인화 또는 서버리스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채택이 되었고요. 진로 사례가 사용자 관점에서 시작된 클라우드 도입이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렌드 키워드를 수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용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처음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트렌드를 이해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절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키워드로 본 트렌드와 사용자 관점에서 본 트렌드는 모두 이제 변화하는 클라우드 생태를 이해하는 이정표를 제시할 뿐이고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의 조직에 내 회사에 맞는 클라우드 트렌드가 곧 내가 내재화할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조심스럽게 한번 내려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넣고 싶어서 조금 욕심을 내서
설명이 좀 빨랐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0분 동안 제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 상태가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신 정승호 이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호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질의응답으로 한 개의 질문 정도만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정승호 이사님 혹시 화면을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분 정도만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나 학생분들, 혹시 또 개발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정승호 교수님. 네, 혹시 오디오가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트렌드에 관해서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렌드를 읽는 데 있어서 조금 지향점을 살펴보는 게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가능하시면 혹시 지금의 트렌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클라우드가 도입이 됐을 때는 다른 모든 기술들이 그렇지만 이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구성이 되고 드라이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용자들이 점차 알게 되고 더 많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공급자 위주로 열렸지만 지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위주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 이 시장과 트렌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지와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더 요구하느냐가 좌우한다는 그런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클라우드 트렌드 이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승호 이사님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는 유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나아갈 지향점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렌드와 관련해서 세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